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빵. 이 빵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빵을 만들 때 기본적인 거는 이제 네 가지가 되는데요. 밀가루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효소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빵에 빠질 수 없는 네 가지 중 하나가 소금이라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소금 대신 얼음을 넣는 빵 반죽? 과연 제대로 될까요? 소금 없이는 빵 힘들어요. 반죽마다 레시피가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기 소금을 단 1g도 넣지 않고 완성된 빵이 있었으니 탄력 만점인 이 빵의 정체는? 엎슬무 소금염 빵. 예, 소금이 안 들어간 빵입니다. 무염 반죽의 달인 권순만 씨를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빵집. 고소한 빵 냄새로 그득한 이곳에는 갖가지 맛있는 빵들이 오븐 속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중인데요. 이 빵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소금을 뺀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금이 없는 빵? 이 빵집에서만 살 수 있는 빵이 유일한 빵이 이 빵이에요. 지금 무염으로 만든 빵이. 나트륨 섭취가 걱정되는데 무염이라 그래서 좀 안심하고 아기는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뒷맛이 개운하고 부드러워. 딱딱한 맛이 없어. 부드러워. 이거는 무염빵입니다. 무염빵. 예. 무염빵에는 부가적인 재료가 들어가도 나트륨의 함량이 전혀 없습니다. 완성이 돼도요? 예, 완성이 되더요. 정말 100% 무염이 확실한지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일반 생수와 일반 빵, 그리고 무염빵을 물에 담가두고서 1시간 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반 빵이 담긴 물의 나트륨 함량은 118mg. 무염빵이 담긴 물은 정말 0%네요. 일반 생수와 똑같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소금 없이 빵을 만드는 건 어떨지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모든 재료는 똑같이 하되 한쪽에만 소금을 넣은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반죽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금을 넣지 않은 반죽은 제 모양을 잃고 쭉 처져버립니다. 소금이 안 들어간 빵은 빵들이 가발하고 되기 쉽고 조직이 펑퍼짐해지거든요. 예,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천천히 슬로우 브레드로 만들어서 그 빵 반죽의 조직력도 살리고 탄력도 주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얼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더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달인. 소금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반죽에 얼음을 갈아 넣는다는데요. 이 곱게 갈린 얼음은 밀가루 1kg당 195g의 정량을 맞춰 반죽에 투입됩니다. 대체 이 많은 얼음가루를 어떻게 하시게요? 아, 이게 무염빵에 들어가는 주재료입니다. 예. 밀가루가 들어가고요. 바로 빵의 기본 재료인 밀가루와 계란에 소금 대신 얼음을 넣어 빵을 만든다는 건데요.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해 반죽을 만들었다면 맛이 걱정되시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소금이 없다면 잘게 간 채소를 넣어 식감을 잡아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염이라 한 번, 채소를 넣어 또 한 번, 건강을 사로잡는 빵이 되겠죠? 소금을 넣은 반죽보다 더 많은 글루텐이 생성돼 천천히 숙성되는 달인의 얼음을 넣은 반죽. 반죽을 차게 해서 그 탄성을 이용해서 소금이 넣는 효과하고 똑같은 것처럼 만든 거죠. 여기에 소금 반죽도 갖지 못한 장점을 얼음 반죽이 갖고 있답니다. 같은 무게의 반죽을 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소금 반죽이 얼음 반죽보다 먼저 끓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거예요? 얼음이 소금을 맛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반죽의 내구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소금이 빠져나간 자리를 얼음이 대체한다는 것. 소금 반죽에 비해 발효 시간은 30-40분 더 걸리지만 그 때문에 반죽이 견고하게 된답니다. 반면 소금 반죽은 어떨까요? 기공들이 크죠. 그물망이 좀 엉성하죠. 사이가 촘촘하지 않고 크죠. 얼음 반죽은 자연 발효로 인해 소금뿐 아니라 이스트의 양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건강에 더없이 좋겠죠. 반죽 완성 후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달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기본 과정은 일반 빵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양 제대로 갖춘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구워내면 완성! 노릇노릇 잘 구워진 빵에 윤기 잘잘 흐르는 게 참 먹음직스럽죠? 안까지 잘 익었네요. 그런데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잘 구워진 빵을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달인. 자,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죠? 까베기 모양이. 네. 마술처럼 원래 모양 그대로 되살아난 무염빵. 잘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무로 만든 빵처럼 아무런 손상도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원상복구. 어느 모양을 하고 있건 무염빵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 달인이 무염빵을 만들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내가 약간 신장 쪽에 약간 그 조금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소금이 든 음식,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 같은 건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안 넣고 빵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궁리를 많이 했죠. 유독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는데요. 신장이 안 좋아서 싱겁게 먹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신장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치즈를 만드는 것 같아요. 감동도 했었고 기쁘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네네. 맛은 어떠셨어요? 저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네. 남편을 위해 편지를 준비했다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요즘 무더운 날씨에 내가 아파서 싱겁게 먹어야 해서 음식을 싱겁게 할 때도 아내의 마음을 직접 들으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전히 애틋한 두 사람 참 보기 좋죠. 저한테 무염빵은 그냥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저만의 비밀 무기. 무염빵이 키워준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도 무염빵 만들기에 여념없는 달인. 반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반죽이 가장 중요한 건 온도. 밀가루를 포함한 재료와 얼음이 황금 비율을 이뤄야만 알맞은 반죽 온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꼭 25도가 돼야 한답니다. 모든 조건은 똑같이 이번엔 소금을 넣는 일반 빵 반죽으로 온도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텐데요. 무염빵 반죽보다 무려 3도나 높았습니다. 반죽 1도 차이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발효 시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요. 반죽 온도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무염빵은 첫째도 온도, 둘째도 온도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해야겠네요. 반죽의 온도를 꼼꼼히 체크하는 권숙만 달인. 상태가 어때요? 믹싱이 오버되면은 이 마찰열 때문에 또 온도가 반죽 온도가 올라가요. 무염빵 특정 온도가 24도, 25도니까 좀 얼음을 넣어줘서 온도를 다운 시키려고요. 이 정도? 그런데 달인, 중량을 재보지도 않고 대충 눈대중으로 얼음을 넣으셔도 되나요? 눈찜작과 부피 양을 보고 과연 달인의 감으로 완성한 반죽의 온도는 몇 도예요? 25도, 20도 해주세요. 한 번에 적정 온도를 찾아낸 달인. 이번에도 정확하게 20도로 반죽 온도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 우와. 정말 정확하게 20도 성공! 어느 정도의 이미지 데이터를 넣은 거죠. 데이터상에 얼음을 넣은 거죠. 하지만 달인표 얼음 반죽이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얼음을 걸러낸 찬물을 넣기도 하고 반죽통을 얼음에 넣어보기까지.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레시피예요 이게 다? 이 연구 노트 속에 달인의 피나는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지금 그걸 완성하게 된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달인의 무염빵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빵 반죽이 완벽하게 반죽하고 완벽하게 제조하고 또 꾸준할 것.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탄생될 수 있었던 무염빵. 앞으로도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으로 빵을 만들 거라는데요.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이 듬뿍 담긴 달인의 빵 기대할게요.